오늘은 우리가 그 미분을 배웠고, 그리고 부정적분이란 것이 뭔지 배웠지. 그다음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살짝 교육과정, 미적원 교육과정 내에서는 제외된 부분이긴 하지만 미적2에서는 또 나오는 그런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자, 먼저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제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이 정적분이라는 것이 뭔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이 교육 과정에서는 정적분의 정의, 이 정적분의 정의를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요 A, B 있다 치면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넓이를 정적분으로 정의를 했다. 그래서 이 넓이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얘를 y는 fx라 하면은 fx dx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정의를 할 거다. 그래서 이 fx가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편하게 양수일 때, 함수값이 양수일 때 우리가 x가 a부터 b까지 구간을 생각하고, 그럼 이 닫힌 구간에서 f는 연속이 된다. 그럼 그때 이 x는 a라는 직선과 x는 b라는 직선이 있을 때, 이 x축과 직선 x는 a와 x는 b와 그리고 y는 fx, 요로 지금은 얘는 양수인 걸로 보자. 둘러싸인 저 면의 이 넓이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를 할 거다.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기호로, 정적분의 정의 기호로 인테그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뭐라고? 적분해라. 적분해라. 이어서 이제 이 a를 우리가 아래 끝이라 부를 거다. 이 a를 아래 끝.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그냥 a부터 b를 위 끝이라 부를 거다. 위 끝. 이거는 b까지가 되겠지. b까지. 그리고 이 fx는 얘나 우리 비적분 함수제. 비적분 함수. 즉 얘를 적분해라. 이 말이지. dx x에 대하여. 그래서 적분 변수 다시 적분 변수, 얘는 그렇지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되겠다. 즉 다시 정적분의 정의, 이 fx가 y는 fx가 양수일 때, y는 fx가 양수일 때 x축과 직선, x축 보이지? x축과 직선 x는 a, x는 b, 보이지? 그리고 y는 fx 그래프 보이지? 그때 둘러싸인 저 면의 넓이를 s라 하면, 다시 그 s가 뭐라고? 인테그랄 뭐라고? 적분해라. a부터 b까지. 아래 끝이 a부터 위 끝이 b까지. 그럼 뭐를 적분할 거냐? fx, 얘를 적분해라. 어떤 문자에 대하여? dx, 적분 변수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으로 쓸 거다. 이게 그냥 일단 정적분의 정의다. 그 말이지. 그럼 이제 만약에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함수가 있다. y는 fx가 요래 있다. 그때 우리가 이 x는 a와 x는 b 요래 있다 할 때, 둘러싸인 요 부분, 우리 요 부분의 면적은 양수일까? 이가 면적은 양수. 그럼 그때 우리가 이 그래프를 잠깐 이 y는 fx를 대칭을 했다라고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자. x축에 대칭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이 부분 넓이를 생각할 때, 얘 넓이는 뭐다? 요거 대칭해도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좀 그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다시 뭐라고? 대칭을 해도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얘를 x축에 대칭을 했다 치면은 뭐 대충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대강 요래 갔다가 뭐 요래 갔다가 요래 안 가겠나 대충 맞지?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이 부분의 넓이도 s가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얘는 y는 마이너스 fx가 되겠지. y는 마이너스 fx. 오케이. x축에 대칭이 있으니까 y 자리에 우리 요거 x축에 대칭. 그럼 y 자리에 그렇지 마이너스 y 대입을 한다. 그렇지. 그 말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럼 다시 이 정적분의 정의가 결국 뭐라고 이 넓이 s가 인테그랄 적분해라 아래 끝 a부터 위 끝 b까지 지금은 함수 얘 적분해라면 이제 마이너스 fx x에 대하여 dx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는 fx에 당연히 마이너스 fx는 그렇지 fx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 거잖아. 즉 실수배 이 실수배 관점 맞지? 그러면은 이 실수배 관점에서는 이 마이너스를 끄집어낼 수 있다. 그렇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자. 그러면은 얘가 s가 된다. 즉 그 말은 그럼 인테그랄 자 여기서 아래 끝 a부터 위 끝 b까지 이번에는 fx x에 대하여 적분한 거는 자 지금 위에 게 s라 했잖아. 그럼 부호 바꿔주면 마이너스 s가 되겠지. 그래서 함수값이 f값이 함수값이 때는 마이너스 넓이구나. 이 정적분의 정의가 마이너스 넓이구나. 이 넓이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럼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10이구나. 왜? 이 넓이가 10이 될 거니까. 이 넓이가 10이니까 맞지? 이 넓이가 10이니까 얘가 10이 되잖아. 얘가 10이 되잖아. 얘는 뭐 마이너스 10이 되어야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 정적분의 정의 그리고 용어 기호로 쓰는 방법 그런 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는 결국 넓이 다시 뭐라고? x축도 뭐 직선 y는 0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 x축과 직선 x는 a와 직선 x는 b와 y는 fx 일단 fx가 양수일 때는 뭐라고? 둘러싸인 면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정의를 했다. 그리고 만약에 함수값이 이렇게 음수일 때는 뭐라고? 마이너스 넓이로 정적분을 정의했다. 마이너스 넓이로 정적분을 정의를 했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내용 자체는 그냥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한 건데 왜 이렇게 했냐 그치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쌤이 정적분의 정의 일단 이야기했고 뭐를 이야기하고 싶냐 자 구분 구적 구분 구적 법과 그리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렇지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할 거다. 자 얘는 미적 2 내용이고 얘는 미적 1 내용인데 즉 구분구적법은 미적 1에서는 사실 쓸 일이 없지만 다시 뭐라고 정적분의 정의를 왜 넓이로서 했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부연 설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고 들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이 구분구적법도 뭐 자세하게 뭐 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예시로서 쌤이 구분구적법을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 자 우리 가장 간단한 함수 자 변수를 여기 그냥 t라 쓸게. x라 써도 되지만 t라고 쓸게. y 오케이 그러면 여기 2차 함수가 요래 있다 생각해보자면 2차 함수 얘가 y는 그럼 t제곱이 되겠지. x 대신에 그냥 t 썼다라고 생각하자. 얘를 ft라고 할게. 얘를 ft. 오케이. 뭐 별거 없지 이 정도는. 맞지? 그럼 여기에 요점 대충 한 요점 되겠나? 그렇지. 요점이 1,1일까 이가 요점이 1,1. 그렇지. 요가 t가 1일 때 y가 1이다. 그렇지. 당연한 말이지. 그럼 그때 우리가
다시 뭐라고? 정적분의 정의가 얘 이 부분 넓이가 좀 궁금하다 이 말이야. 이 부분 좀 넓이가 궁금하다. 자, 지금은 선생님이 구분구조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얘 넓이가 좀 궁금하다. 그럼 그때 우리 다시 뭐라고? t축 그러니까 직선 y는 0 그리고 요는 그리고 자, 요 t축과 지금은 뭐 t는 0이라는 이 직선은 뭐 굳이 필요 없겠지. 그럼 t는 0은 필요 없고 근데 t는 1 그렇지. t는 1 요 직선 t는 1이라는 요 직선 보이지? 요 직선 그리고 y는 ft 지금 ft가 양수라 했다. ft가 양수로 둘러싸인 저 면 부분의 그치 넓이 그 넓이를 우리가 좀 구해보고 싶다. 그럼 방금 우리 넓이를 어떻게 했다고? 정적분으로 정의했다. 즉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dt 오케이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다. 이게 뭐라고 지금 정적분의 정의지 정의. 다시 뭐라고? 정적분의 정의. 둘러싸인 면의 넓이로서 정적분을 정의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원래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원래는 구분구조법으로 계산하는 거다 이 말이지. 이걸로 계산하는 거다. 근데 이 구분구조법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서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계산할 수 있다. 다시 이 정적분 값을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내용, 그렇지. 얼마나 중요하면 쌤이 글로 적고 있겠노.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다시 뭐라고? 우리 지금 요 넓이를 좀 구하고 싶다 이 말이야. 요 넓이 s를 좀 구하고 싶은데 원래는 어떻게 넓이를 구한다고? 미적2 내용 구분구적법으로 원래는 계산하는 거다. 이게 좀 복잡하다 이 말이지. 좀 복잡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통해 다시 뭐라고? 정적분값 s를 저 면적을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 뭐라고?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자. 그럼 이제 요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얘를 먼저 우리가 0부터 1까지 보이지? 두 등분을 한다 칠게. 두 등분 뭐라고? 그냥 두 등분. 얘는 두 등분하면 2분의 1이겠지 맞지? 그럼 그때 자 얘 요런 사각형 그리고 요런 사각형 보이지? 다시 뭐라고? 그냥 이 밑변을 두 등분을 했다. 이 t 값을 2로 나누었다. 그럼 가운데가 2분의 1 되고 이런 직사각형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지. 그럼 그때 이 직사각형 s는 잠깐 지울게. 이 직사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은 당연히 뭐다? 우리 아까 적어놓았거든요. s보다는 크겠지. 다시 뭐라고? 이 s가 이 두 개의 합, 그러니까 요놈과 이놈의 합, 얘보다는 s가 작겠지. 뭐 당연한 말이지 맞지? 근데 요 넓이, 이 넓이보다는 이르지만 이 넓이보다는 s가 크겠지. 오케이. 지금 쌤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두등분 했을 때 t를 두등분 했을 때 요렇게 된다. 쌤이 지금 당연한 말을 했다. 오케이. 그 말인 거지. 자 그럼 이제 내등분을 한다 해볼게. 내등분. 얘 내등분. 얘도 4분의 2라고 잠깐 적을게. 4분의 2. 얘는 4분의 3이겠지. 그럼 1도 4분의 4라고 적을게. 오케이. 뭐 상관없다 이거 맞지?
자, 그래서 다시 뭐라고? 이 t 값을 뭐라고? 4등분을 했다 생각할게. 그럼 다시 뭐라고? 이런 직사각형 하나 생각할 거야. 또 이런 직사각형 하나 생각할 거야. 요런 직사각형도 하나 생각할 거야. 이런 직사각형도 하나 생각할 거야. 그럼 다시 뭐라고? S는 다시 얘보다는 작다. 그렇지. 얘보다는 작다. 그렇지. 당연한 말이지. 또 뭐라고? 요거 보이지? 요거 보이지? 요거 보이지? 요거보다는 다시 말하고 이 세 개의 넓이 합보다는 S가 크다. 뭐 당연한 말이지, 맞지? 오케이. 대충 느낌 오지? 다시 뭐라고? 지금 쌤이 t를 즉 0부터 1 사이를 4등분 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이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 S는 뭐라고? 이 작은 직사각형 넓이 하나보다는 크다. 근데 요 두 개보다는 작다. 오케이. 그 다음 4등분 했을 때는 이 작은 직사각형 넓이 3개보다는 크고 4개보다는 작다.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를 점점점 했을 때 쌤이 얘는 지금 2등분 t를 2등분 얘는 4등분 했다 이제. 그럼 얘를 n등분 했다 칠게. 얘를 뭐라고? n등분 했다고 칠게. 자, 그럼 여기 n등분 했다 치자. 그래서 여기 뭐 많이 있겠지, 맞지? 근데 그림은 그래야 하니까 얘가 n분의 1이겠지, 얘가 n분의 2겠지, 얘가 n분의 3이겠지, n분의 4겠지, n분의 5겠지. 그럼 여기가 n분의 n이겠지. 그럼 여기가 n분의 n-1일 거고, 그리고 여기 n분의 n-1일 거고, 여기가 n분의 n-2겠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뭐 점점점 많이 있겠지, 뭐 점점점 많이 있겠지. 오케이. 되겠지? 그럼 그때 우리가 이 S가 다시 뭐라고?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직사각형, 세 번째 직사각형 이러겠지? 여기 n번째 직사각형, 얘는 n-1번째 직사각형. 오케이. 되겠지? 다시 뭐라고? 이 n등분한 S가 작다. 뭐보다? 이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보다는 작다. 이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n개의 직사각형 넓이 합을 잠깐 구해 보도록 하자. 자, 얘네들 일단 전부 밑변이 n분의 1이잖아. 전부 뭐라고? 밑변이 n분의 1. 그 다음 높이는 그럼 우리 직사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럼 첫 번째 넓이는 fn분의 1. 얘가 높이잖아. 높이 곱하기 밑변은 n분의 1.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넓이는 얘 1이지? 두 번째 넓이 얘가 밑변은 n분의 1이고 높이는 fn분의 2잖아. 우리 지금 이 함수를 y는 t제곱, 그래서 ft라 두기로 했지. 오케이. 그럼 세 번째 넓이는 fn분의 3이겠지. 네 번째 넓이는 fn분의 4 뭐 그리 되겠지. 그러면 n-1번째 넓이는 fn분의 n-1이겠지. 그 다음 n번째 오케이. 이 n번째 직사각형 다시 n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그렇지, n분의 n 즉 f1이겠지, 맞지? 자, 얘보다는 S가
좀 뭐다? 작다. 당연한 말이지. 오케이. 그럼 얘보다 조금 큰 거, S보다 다시 S보다 조금 작은 거. 그러면은 여기 다시 말하고 여기 이제 얘가 첫 번째 직사각형. 여기 요거 이제 얘가 두 번째 직사각형. 그럼 그 다음 여기가 세 번째 직사각형. 이해되겠지? 그럼 여기가 n-1번째 직사각형. 그럼 여기는 n-2번째 직사각형이 되겠지. 오케이. 되겠지? 그럼 다시 뭐라고? 얘는 f. 자, 어차피 밑변은 n분의 1 똑같잖아. 그럼 높이도 뭐라고? f n분의 1이지. 높이. 이해되겠지? 그리고 n분의 1. 다시 뭐라고? 얘가 높이. 얘가 밑변.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 더하고 있다. 다음 f n분의 2 요리 되겠지? 그 다음 f n분의 3. 그래서 다시 얘가 f n분의 1 곱하기 밑변 되겠지? 얘가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얘가 f n분의 2. 얘가 세 번째 넓이니까 밑변 n분의 1 높이는 f n분의 3. 되겠지? 좁네. 다시 f n분의 1. 얘가 첫 번째 넓이. 그 다음 f n분의 2.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높이, 두 번째 높이. 밑변은 여기 있다. 밑변은 여기 있잖아. 밑변은 여기 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f n분의 3. 요리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갔을 때 다시 뭐라고? 얘가 n-1번째 직사각형이 되겠지. 이해되겠지? 요 부분. 오케이. 그래서 다시 f n분의 n-2 플러스 그리고 f n분의 n-1.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딱 fn만 사라진 거지. 딱 fn만 사라진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시 얘를 t를 두 등분, 네 등분 이렇게 했을 때 n 등분 했다 생각하고, 그럼 그때 이 s라는 값이 즉 이 곡선으로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런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보다는 뭐다? 작고, 이거는 n-1개의 n-1개 n-1개 이해되겠지?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 다음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얘가 n-1번째가 되겠지. 그래서 n-1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보다는 s가 크다. 오케이. 이런 관계식, 부등식을 하나 작성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그때 우리가 다시 우리 요거 그 합이잖아. 규칙적인 합. 그러니까 얘 뭐다? 시그마로 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시그마. 그럼 K가 1부터 K가 1부터 n-1까지가 되겠지. 그럼 F, 그러니까 여기 총 n-1개가 있으니까, 그럼 F n분의 K, 얘가 높이가 되고, 밑변은 n분의 1이 되겠지. 오케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n개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얘는 F n분의 K 곱하기 n분의 2.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그때 요거 부등식 그렇지 잘 성립한다. 확실하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리미트를 한번 씌워보자. 리미트 양변에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얘도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다 써줄까? 얘도 한번 써주자.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 등분, 즉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말은 지금 이 0과 t값, 이 t값에 0과 1 사이를 t가 0에서 1 사이에 이 무한 등분을 해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지금 좀 구해주고 있다. 이 소리지, 이 소리. 오케이. 이제 그 합의 극한을 좀 구해보자. 이 말인 거지. 그럼 우리 샌드위치 정리.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 그럼 얘도 알파로 수렴할까, 얘가? 오케이. 당연한 말. 그래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 오케이. 자, 근데 다시 뭐라고? 우리 ft가 t제곱이잖아. ft가 t제곱. 그러면은 fn분의 k잖아. 자, 그러면은 요거 다시 쓴다. 다시 쓰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그럼 요거 다시 뭐라고? ft가 t제곱이다. 그럼 얘 fn분의 k니까 당연히 n분의 k제곱이 되겠네. 그럼 이거 n제곱분의 k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n 세제곱분의 1하고 k제곱이 되겠지. 오케이. 이어서 변수는 이 시그마의 변수는 k잖아, 맞지? 얘는 사실 n이 없잖아. 그럼 s 있지? 오케이. s 그냥 적을게. 또 얘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그럼 얘도 다시 말하고 fn분의 k니까 n제곱분의 k제곱. 그러니까 얘도 n세제곱분의 1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요도 시그마의 변수는 k지. k.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이어서 다시 말하고 시그마의 성질. 이 시그마의 성질에서 n 세제곱분의 1은 리미트 일단 적어주고 n 세제곱분의 1은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오케이.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자, 그럼 결국 뭐냐? 이거 시그마 k제곱이지? 시그마 k제곱. 그러면은 시그마 k제곱이니까 우리 6분의 여기 n 대신 n-1 그러면은 n-1 n 얘는 2n 플러스 1이었으니까 2n-1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 s 있고 얘도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 얘도 n 세제곱분의 1은 상수 취급해서 끄집어낼 수 있고 그럼 시그마 얘 시그마 k제곱 그럼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 잠깐 여기로 가자. 얘도 잠깐 여기로 가자. 그럼 결국 뭐다?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네. 그럼 최고차항 계속하라. 그래서 얘가 극한값을 계산해 보니까 6분의 2. 그래서 얘가 3분의 1로 수렴하더라. 다시 뭐라고? 얘도 최고차항 6분의 2. 얘도 3분의 1로 수렴하더라. 그럼 이 S 값도 당연히 뭐다? 그 사이에 있다. 요 말이지. 따라서 S가 3분의 1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이 지금 둘러싸인 도형의 그 넓이를 구했다.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 이 말인 거지. 딱 보면 알겠지만 가장 간단한 함수 y는 t제곱 2차 함수 가장 간단한 함수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 맞지? 근데도 계산을 보면 알겠지만 그 상당히 불편하다. 오케이. 그냥 불편하다. 그 정도. 미적투 안 하는 애들은 그냥 교양으로 우리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다시 뭐라고? 이 n-1개의 직사각형 넓이 합과 n개의 직사각형 넓이 합 사이에 s가 있었는데 물론 얘도 지금 이 2차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무튼 뭐 좀 자세한 내용은 그렇지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우 뭐 연속함수에서 맞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건데 일단은 구분구적법 가장 간단한 예로 그냥 설명을 했다. 그래서 다시 뭐라고? 이 구분구적법 우리가 y는 t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직선과 곡선으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좀 구하고 싶은데 그걸 뭐라고? 다시
이 n개의 직사각형 넓이 합과 n-1개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 그 사이에 넓이 s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를 시그마 계산 연산해 가지고 극한을 구해 보니까 뭐 다음과 같이 나왔다. 샌드위치 정리로 다음과 같이 나왔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한다 이 말이지. 정적분을 모르면 그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구분구조법 이해됐지? 그래서 원래는 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계산을 할 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오케이. 다시 기본 정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건데. 자, 그럼 다시 우리 2차 함수가 있다. y는 t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다. 그럼 그때 자, 이번에는 아까는 쌤이 1로 했잖아. 여기서 변수 x가 있다고 할게. 변수 x가 있다. 되겠지? 변수 x를 너무 멀리 잡았다. 변수 x가 있다고 할게.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뭐 x 제곱이 되겠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지금 얘가 또 ft를 할 때 ft는 일단 뭐라? 이 ft는 일단 0보다 큰 것 같다. 오케이.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야기할 때 일단 ft는 0보다 큰 것 같다. 오케이. 됐고. 그리고 이 ft는 이 실수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렇지. 요 내용. 되겠지? 요 내용.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x 값이 정해지면은 이렇게 될 때 이 x가 딱 정해지면은 다시 뭐라고? t축 그러니까 y는 0 t축 그리고 y는 ft 곡선 그리고 t는 x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이제 넓이가 딱 뭐라고 한 값으로 정해진다. 이 말이지, 이 말. 이래지? 그래서 뭐라고? 이 x가 딱 하나 정해지면은 그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딱 하나의 값으로 정의된다. 이 뭐다? x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다. 이 소리지. 오케이. 넓이가 뭐라고? 딱 하나 정해진다. 그럼 이 넓이를 뭐라고? x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를 sx라고 잠깐 쓸게. 함수로 볼 거다. 그 말이겠지.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잠깐 sx라고 해보자. 그럼 그때 우리가 이 넓이의 변화율을 좀 생각을 할 건데, 내나 우리 그 미분과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 다시 뭐라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 어딨노?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렇지. 요 내용 뭐라고? 이 면적을, 이 정적분 값을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하여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 건 말이야. 이 내용. 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 거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뭔 소리냐? 적분과 대신 이거는 정이니까. 그렇지. 이 정적분과 이 미분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지. 정적분과 이 미분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럼 이제 미분을 하려면은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야 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 간격을 잠깐 델타 x라 써보자. 되겠지?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델타 x네. 오케이. 그 말이지. 그럼 여기서 요런 함수값이 있을 거 아이가 맞지? 오케이. 그럼 얘가 뭐라고?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 되겠지. 자리가 없네. 그래서 얘가 아무튼 fx가 되겠지. 얘는 f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히 증가하는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면서 쌤이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FT 값이 FT 값이 0보다 크나 같으면 된다. 즉 증가해도 감소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기만 하면 돼. 일단은 쌤이 실수 전체로 잡았다. 그 말인 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방금 t가 x일 때, t가 x일 때 다시 뭐라고? t축과 그리고 직선 t는 x와 이리제 t는 x와 그리고 y는 f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함수로 sx로 줄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은 얘는 t가 x 플러스 델타 x잖아, 맞지? 이리제. 그러면은 요까지 이해되려나? 다시 우리 요까지 이리제, 요까지 요까지 이리제 요 면적 요 면적이 그러면은 뭐라고? 당연히 sx 플러스 델타 x 이런 식으로 표현될까 이가. 오케이, 이해가 되겠지? 이 면적이 다시 뭐라고? t가 x 플러스 델타 x일 때 이리제. 그래 t축과 저 t는 t는 x 플러스 델타 x라는 직선과 이 y는 f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표현될까 이가. 예, 함수니까 다시 뭐라고? x가 정해지면 이 넓이가 한 값으로 딱 정해진다 했잖아. 함수로 볼 수 있다 했잖아. 오케이, 이제 그래서 지금 형광펜으로 색칠한 이 부분의 넓이가 요거다 이거지.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 넓이가 요거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 형광펜은 잠깐 좀 지울게. 필요가 없으니까. 자, 오케이, 됐다. 오케이. 얘도 이제 실선 끊자.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뭐라고? 우리 지금 하는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 구분구조법도 중요한데 사실 이제 미적원에서는 요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게 너무 중요하다. 이 별표를 엄청나게 쳐도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다시 뭐라고? 이 정적분 값을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하여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 소린 거야. 그 사이에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가 좀 들어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우리가 미분을 이야기하려면 이 넓이 함수에 대한 미분을 이야기하려면 그치 변화량을 봐줘야 한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래서 따라서 자 평균 변화를 구한다. 평균 변화율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x 맞지? 그때 이것도 sx 플러스 델타 x 빼기 sx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말이겠지. 그러면 여기서 분모는 그냥 뭐 델타 x라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지금 넓이의 평균 변화율이 되겠다 그 말이겠지. 넓이의 평균 변화율이 되겠다. 자, 그럼 그때 우리가 또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할 건데, 자, 이 넓이는 다시 뭐라고? 자, 여기서 요 부분, 오케이, 요 부분 보이지? 이 부분보다는 넓이가 크잖아. 물론 지금은 증가하는 함수니까 그렇지. 감소하는 함수는 또 뭐 어떻게 그치 생각할 수 있겠지. 아무튼 이 평균 변화율보다 조금 넓이가 작은 애가 있다. 그 직사각형 넓이가 있다 그 말이지. 자, 그럼 얘는 다시 밑변이 델타 x지. 높이는 요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fx네. f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얘보다 조금 이 평균 변화율보다 조금 큰 넓이가 있다. 조금 큰 넓이는 요 부분이겠지. 요 부분이겠지. 요 부분. 오케이. 그럼 얘는 밑변이 델타 x고
높이는 f x 플러스 델타 x.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우리 지금 이거 잘못 적었네. 우리 지금 델타 x는 안 나눴다. 지금 y 값에 다시 이제 이 넓이의 차만 구한 거야. y 값의 차, 넓이의 차만 구한 거야. 알겠지? 그럼 그때 이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 쌤이 다시 마음이 좀 급했네. 다시 이거 설명할게. 평균 변화율을 구할 건데 평균 변화율은 먼저 적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 지금 넓이를 구했었잖아, 맞지? 넓이를 구했을 때 다시 뭐라고? y 값의 차, 즉 넓이의 차가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 요리돼서 맞지? 그럼 여기서 이 넓이의 차가 뭐라고?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크다. 즉 델타 x 곱하기 fx보다는 크다. 다시 이 넓이의 차가 이 큰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작다. 그래서 델타 x 밑변 곱하기 높이 fx 플러스 델타 x. 요런 부등식의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지금은 델타 x가 양수라고 생각하자. 델타 x가 양수제 누가 봐도. 그러면 델타 x 나누어도 그렇지 부등호 방향 안 변하니까. 그러면은 따라서 다시 뭐라고? fx 안 변한다. 여기 이제 평균 변화율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이지. 넓이 함수의 평균 변화율 모양이 나오게 된다. 얘도 f x 더하기 델타 x.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이해되겠지? 다시 뭐라고? 넓이의 차를 구한 거야. 그때 뭐라고? 얘가 이 작은 직사각형보다는 크고 이 큰 직사각형보다는 이리제 큰 직사각형보다는 작다. 넓이의 차가 이렇게 표현됐다. 이때 뭐라고? 델타 x는 지금 양수로 일단 보자. 지금 양수잖아, 맞지? 그래서 부동호 방향 안 변한다.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 안 변한다. 근데 이게 딱 뭐라고? 넓이 함수 sx의 평균 변화율이잖아, 맞지? 근데 그게 지금 뭐라고? 이 fx 이거는 t가 x일 때의 함수 값이잖아, 함수값. 쟤도 t가 x 플러스 델타 x일 때 뭐라고? 함수 값이잖아. 근데 그 넓이가 다시 넓이 함수 sx의 평균 변화율이 t가 x일 때의 함수값보다는 크고 t가 x 플러스 델타 x일 때의 함수값보다는 작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극한을 씌우자. 즉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할 때 극한을 씌우자. 리미트 델타 x 0으로 할 때 극한을 좀 씌우자. 리미트 요도 델타 x 0으로 할 때 극한을 좀 씌우자. 이 말인 거지. 요도 리미트 델타 x 0으로 할 때 극한을 좀 구할 거다. 또 리미트 델타 x 0으로 할 때 극한을 좀 구할 거다. 얘도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좀 구할 거다. 이 소리 하는 거지. 이 소리 하는 거. 오케이. 많이 되겠지? 그럼 이때 이 넓이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그래서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얘 도함수가 존재하겠지. 도함수가 존재한다. 이 넓이 함수에 도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얘 다시 뭐라고? 다시 s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어떻게 확인한다? sx가 연속인 거 확인하면 되잖아. 그리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은 거 확인하면 되잖아. 지금은 쌤이 우미분계수만 보고 있는데 좌미분계수도 하면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미분 가능함으로 미분 가능하다 하자. 그러면 s'x가 이래겠지? s'x가 딱 구해지게 된다. 그 말이지. 얘가 뭐라고? 얘 지금 델타 x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fx보다 커 나갔다 이 소리. 커 나갔다. 자, 얘도 델타 x 0으로 하니까 뭐라고? fx보다 이 극한값보다 뭐다? 작아 나갔다 이 소리지. 그니까 따라서 뭐라고? s'x. 즉 넓이 함수 sx의 도함수가 이제 이게 뭐다? fx다. 즉 t가 x일 때의 함수값이 된다. t가 x일 때의 함수 값으로 표현이 된다. 그 말이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쌤이 이 넓이 함수를 정의를 했다. 그렇지. 자, sx를 정의를 했다. 그렇지. 정의를 했다. 뭐라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라고 정의를 했다. 그럼 그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딱 구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fx가 나오더라. 그 말인 거지. 즉 넓이 함수의 도함수가 t가 x일 때에 함수값이 나오더라. 지금 이 말까지 딱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지. 오케이. 요까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 말은 이 sx는 이어서 이제 우리가 또 부정적분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부정적분의 정의. 다시 뭐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뭐라고?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확인했고, 그럼 그때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이 정적분 값을 요거를 좀 계산할 수 있다 했잖아.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부정적분의 정의를 잠깐 더 올려보면은 미분을 해서 fx가 나왔다. 즉 sx는 이 fx의 한 부정적분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되겠지? 그래서 우리 얘 부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이 sx가 fx의 한 부정적분으로 정의가 됐다. 그럼 그 말은 이 인테그랄 fx dx라는 게 뭐라고? sx 플러스 c다.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말 알겠나?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 sx가 우리 0부터 x까지 접근한 거였지. 0부터 x까지. 즉 이 sx가 인테그랄 뭐라고? t가 0부터 x까지. 그럼 아래 끝이요. 그래서 이어서 그렇지. 이 sx가 정적분의 정의로서 우리 아까 정적분의 정의가 뭐라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저 함수값이 다시 자 지금 얘 닫힌 구간에서 ft 연속이고 그리고 그 ft 값이 0보다 크나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sx가 0부터 x까지 뭐다? ft dt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되겠지? 0부터 x까지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0부터 x까지다 이 말이야. 적분 구간이 0부터 x까지다 이 소리야. 그럼 그때 적분 변수는 이거는 지금 t를 썼다 했지. 쌤이 t를 썼다 했지.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거 뭐 C 쌤이 아무데나 적어도 상관이 없다 했지? C를 아무데나 적어도 상관이 없다. 그럼 그때 우리 넓이 함수 요래 있을 때 다시 따라서 sx 플러스 c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라 있고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뭐다? 항등식이 된다.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이 소리였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직 요거는 이야기 안 했는데 자 그냥 참고로 하나 놓자.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즉 아래 끝과 위 끝이 같다. 그럼 얘 정적분값 0이겠지? 반드시 0이겠지? 오케이. 이제 다시 요래 있는데 a부터 a까지니까 넓이 0이겠지? 그럼 정적분값도 0이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항등식이니까 그럼 x에 0을 딱 넣는다. 그럼 s0 플러스 c는 맞지? 그럼 요거 0이겠지? 오케이. 이해되겠지? 즉 c가 마이너스 s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지.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따라서 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라는 이 정적분 값을 뭐라고?
sx 빼기 s0으로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즉 다시 뭐라고? 이 정적분값 즉 x는 0 x는 0이 아니지. 다시 t는 0 여는 변수가 t다. t는 0 그리고 t는 x 이 직선 그리고 t축이니까 t축이라고 적을게. y는 0 t축 그리고 y는 ft로 둘러싸인 부분에 얘는 양수가 돼야 한다 했다. 0보다 크 나갔다. ft는 부분의 넓이 이 넓이를 뭐라고? 이 sx의 함수값의 차 sx의 함수값의 차 다시 뭐라고? sx가 뭐라고? 이 sx가 y는 ft의 이건 x라 해야지. fx의 한 부정적분이 되겠지. 이해되겠지? 이어서 x를 t라 해야겠구나. 다시 st의 함수값의 차. 지금은 변수를 t라고 보는 거야. 이래지? 변수를 t라 보면은 st라는 함수가 있을까 이가? 그 st의 함수값의 차. 이래지? 그러니까 st의 x 그러니까 t에 x 집어넣고 t에 0 집어넣고 함수값에 차. 이 되겠지? 그게 뭐라고? 이 y는 ft의 한 부정적분의 그치 함수값에 차로 볼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다시 뭐라고? y는 ft의 한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나? 그래서 다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요래 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뭐라고? 정적분 값이제. 한 번 더 적는다. 직선 얘는 변수가 x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야.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근데 피적분 함수가 t에 대한 함수니까 여기서는 쌤이 st의 함수값의 차라고 했고 그것은 y는 ft의 한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라고 표현한 거야. 변수가 지금 t였다가 적분을 해서 변수가 원래는 t인데 t였다가 적분을 해서 변수가 x로 바뀌었다. 이해가 되려나? 오케이 일단 넘어갈게. 자 그래서 다시 이 정적분 값은 다시 뭐라고? 직선 x는 a와 x는 b와 그리고 x축 y는 0과 그리고 y는 fx로 근데 얘가 0 이상이라 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다. 넓이. 근데 이 정적분 값이 다시 뭐라고? 우리가 이 sx가 이 fx의 한 부정적분이 이므로 왜? 우리 s 프라임 x가 fx가 되는 거 이야기했다 이거 맞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한 부정적분이므로 다시 뭐라고? 우리가 이 sx를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즉 이 정적분 값을 이 sx의 이것도 적을까? 저라 하지 말고 좌변에 정적분 값을 다시 뭐라고? 이 부정적분 xx의 함수 값의 차로 계산을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얘가 뭐라고? SB 빼기 SA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자, 왜 그렇게 되느냐? 다시 뭐라고? 우리 부정적분 지금은 쌤이 SX라고 썼는데 맞지? 우리 부정적분 보통 기호로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기호로 보통 라지 fx를 많이 썼지? 라지 fx를 보통 쓴다 했지? 그러면 s를 써도 되는데 왜? sx는 fx의 한 부정적분이므로 s를 써도 되는데 다시 뭐라고? 보통 부정적분 기호로 라지 fx 많이 쓰잖아. 라지 fx 맞지? 그래서 다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다시 뭐라고? 예, 정적분과 우리가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둘 수 있다 그 말이었지. 그래서 얘가 뭐라고? s가 아니지. 다시 뭐라고? fb 빼기 fa로 둘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또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대괄호하고 라지 fx 그리고 여기 아래 끝, 위 끝 이렇게 적어줄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얘를 이렇게 계산할 건데,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적분을 할 때는 바로 이게 보이면은 바로 해도 돼. 근데 보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분할 거다. 즉 다시 뭐라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우리 아까 t제곱 dt 요런 거 우리가 지금 계산했었잖아 맞지? 그럼 적분 변수 t를 x로 바꾸면은 다시 뭐라고? x제곱 dx 요걸 계산할 거잖아. 그러면은 자, 얘 적분한 값의 함수값의 차, 얘 부정적분 비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 구할 건데 그게 바로 잘 안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기호로 이렇게 대괄호 얘는 3분의 1x 세제곱 부정적분 0부터 1까지 이렇게 쓸 거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원래는 부정적분은 플러스 c가 붙어야 하잖아. 근데 생각해보자. 여기 플러스 c가 있던 없던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뺄 거거든. 그러니까 이 플러스 c가 굳이 없어도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플러스 c 하고 0부터 1까지 요래 하잖아. 근데 우리 어차피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빼면은 c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 계산할 때는 c를 쓰지 않는다. 이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를 계산할 때는 c를 생략한다. 쓰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럼 얘가 이제 다시 뭐라고? 요게 스몰 fx고 얘가 지금 라지 fx가 되는 거지. 다시 뭐라고? 원래는 c가 있는데 어차피 집어넣어서 빼면은 c는 사라진다. 안 줘도 된다. 그 말이지. 안 줘도 된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3분의 1 빼기 0 해서 3분의 1. 즉 라지 f1 빼기 라지 f0 해서 3분의 1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적분 값을 계산을 할 거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래서 다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았는데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은 자, 다시 뭐라고? 우리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정의는 이 둘러싸인 부분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정의했다. 단 조건이 연속이 돼야 하고 fx 얘가 연속이 돼야 하고 그리고 지금은 함수값이 양수인 거 fx 함수값이 양수인 것만 봤다. 근데 음수일 때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음수일 때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 fx 값이 음수일 때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아무튼 뭐 마이너스 넓이가 나왔다. 그 말이었지. 그럼 그때 우리가 원래는 이 구분구적법으로 넓이를 계산하는데 이 구분구적법으로 계산하는 거는 많이 복잡하다. 요거 기억나지? 요거 많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정적분의 계산, 즉 넓이를 구할 거다. 다시 뭐라고? 정적분의 정의가 넓이야. 넓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야. 근데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저 정적분의 계산을 부정적분의 정적분 값을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로 함수값의 차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 소리를 한 거야. 그럼 그때 다시 뭐라고? 이 넓이 함수를 하나 정의할 수 있다. 이 넓이 함수, 그렇지? 여기 넓이 함수가 하나 정의가 된다. 넓이 함수를 정의했을 때 그 넓이 함수의 도함수를 딱 구해보니까 뭐다? fx가 나왔다. 넓이 함수의 도함수가
fx가 나왔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부정적분의 정의를 생각해 보니까 sx는 fx의 한 부정적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 근데 방금 우리가 뭐라고? 얘 sx 플러스 c, 즉 부정적분을 계산한 거잖아, 맞지? 부정적분을 계산했을 때 얘가 뭐라고? 정적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부정적분을 계산한 게 정적분으로 표현된다. 그때 요거 그냥 그렇구나, 아래 거 위 거 같으면은 0이 되는 거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x에 딱 0 넣었다 이 말이야. x에 딱 0 넣어보니까 뭐라고? x가 0일 때 이 적분상수 c가 마이너스 s0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 뭐다? 이 정적분 계산을 이렇게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계산할 수 있었다. 그 말이지. 그럼 여기서 다시 뭐라고? 이 y는 ft,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t가 변수였잖아. y는 ft 함수. 그 y는 ft의 한 부정적분이 뭐라고? 다시 말이 안 나오네. y는 ft의 한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 이걸 구하는 게 뭐라고? 이 ft의 한 부정적분이 st라 했잖아. 그럼 st의 함수값의 차를 구하는 거다. 이 말인 거지. 즉 t가 x인 경우랑 t가 0인 경우에 함수값의 차를 구하는 거다. 이 소리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다시 뭐라고? 얘는 적분 변수가 t야. 얘는 적분 변수가 t인데 얘 적분해서 어차피 x 집어넣고, 그러니까 위 끝 집어넣고 아래 끝 집어넣고 뺄 거 아이가. 맞지? 부정적분해서 위 끝 집어넣고 아래 끝 집어넣고 뺄 거 아이가. 그럼 뭐다? 이게 결국은 x에 대한, 그러니까 변수가 t가 아니고 x에 대한 t는 사라지지. 항등식이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정적분이 다시 뭐라고? 정적분의 정의가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 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정의가 저 넓이 구하는 거였는데, 맞지? 넓이 구하는 거. 근데 그게 뭐라고? 이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계산이 되더라. 이 함수값의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계산이 되더라. 따라서 결론. 우리가 지금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요거를 다시 바꿔서 뭐라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 하면은 당연히 뭐다?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 스몰의 한 부정적분이 sx이므로 다시 뭐라고?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소리였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다시 뭐라고? 인테그랄 적분해라. a부터 b까지 아래 끝 a 위 끝 b fx dx. 얘 fx 정적분 해봐라. 그럼 정적분 해라. 뭐라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봐라. 그게 뭐라고?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 우리가 부정적분을 f의 부정적분을 sx라 써도 되지만 뭐라고? fx라 써도 상관없다.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fb-fa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 근데 그걸 기호로 이렇게 쓴다 이 말이지. 기호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바로 계산한 게 얘가 바로 계산이 좀 어렵잖아. 뭐 쉬우면은 그냥 하면 돼. 바로 계산이. 이게 좀 어렵잖아. 그래서 이 1번 과정과 2번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 즉 다시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 한다. 그럼 다시 뭐라고? 요래 있는데 여기 1콤마 있을 거잖아. 그럼 이 넓이 구한다. 그렇지? 이 넓이 구한다. 되겠지? 그럼 얘를 다시 뭐라고? 우리가 정적분 값은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넓이는 원래는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는 건데 그 구분구조법으로 계산한 게 복잡하기 때문에 뭐라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하여 다시 뭐라고? 이 정적분 값을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결국 넓이 함수가 이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sx가 이 fx의 한 부정적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라지 fx라 쓸 거다. 그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었다.
그때 우리가 정적분 계산할 때 다시 뭐라고 원래는 C가 필요한데 부정 적분할 때 원래는 C가 필요한데 어차피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빼니까 어차피 필요 없다. 어차피 C 없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3분의 1 플러스 C에서 0 플러스 C를 빼는 어차피 똑같다. 그러니까 굳이 C를 적어줄 필요가 없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처음 하는데 좀 낯선 내용이기도 한데 자, 오늘 수업했던 걸 꼭 복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